그분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은 교회가 135년 전에 들어와서 동네별로 공동체 원리를 교회가 가르쳐놨다. 이것은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이건 교회가 가르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에서부터 저 전라도 시련 앞바다까지 교회만 들어가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가르쳐놨다. 그래서 한국은 새마을운동이 가능했다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민주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한국 교회가 안 지켰으면 그분들이 민주화할 수 있었나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김영삼, 김대중 편에 섰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현대 경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한국 교회는 모든 희생을 다해왔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한 가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는 것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공부를 안 한 몇몇 분들을 말하기를 왜 이승만 하나뿐이냐? 여운용, 김규식, 김구, 또 조수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일성이냐 이승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승만 선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인권에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등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세계 종교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종교입니다. 주사파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선택 한 번을 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70년 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경쟁과 모든 회담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로 세계 10위권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당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국민들을 속여먹는 사기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 다시 말해서 지금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서 전면어치 통일하자.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이 이론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1 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데 언론인 여러분들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의 제1 정책 숨겨놓은 것 아닙니다. 이재명이 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보십시오. 자서전을. 그 사람은요, 자나 깨나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입혀진 것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은 원망치 않다.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이 그걸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죠. 무효입니다. 무효. 사기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충훈 박사님. 예. 왜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이것은 왜 사기인가? 한국이, 나는 자칭 생각하기를 이충훈 박사님은 국제정치학의 1인자라고 나왔습니다. 잠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맺어졌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겠는데 1860년대에 그 프랑스에 살았던 그 소설가가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 심취한 사람이 기원전 1500년부터 자기 살았던 때까지 한 3000년 동안 평화협정을 다 찾아냈습니다. 역사에서 8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의 결론은 평화협정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평균 2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전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일대학 교수하시는 브루스 러셀 교수가 국제정치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한 안전정치가 한미동맹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것을 꼼수로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했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평화협정을 하고 그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김일성이가 1972년에 처음으로 남북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북한으로 올라온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서로 이제 평화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도 모르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더니만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교시를 내렸냐면은 남조선을 점령하고 한국을 해방할 때까지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평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설득을 해가지고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역사에도 없고 이론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왜 한반도에 미군이 있냐고 주장했는데 우리 국민들 90% 이상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3.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의 93.9%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도를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론사에 가셔서 아무리 편집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겁니다. 또 다시 조작적으로 편집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튜브에 생방송 다 왔는데 저거 완전히 가짜로 또 편집하는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가?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시는 황문선 장군님 짧게 한마디만 합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가?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도 혼자서만 안보를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공동 체제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5,000년 역사에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했던 것은 최근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이 잘 안보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잘 해주시던 것도 있지만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미군이 장기적으로 많이 주둔한다는 전부 현재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들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거기에 국제적인 투자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73년도에 타이 평화협정 때문에 베트남이 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2인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91년도에 필리핀 보십시오. 2021년도에 아프간 보십시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효율적인 분야이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통일 이후에도 러시아와 중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는 간첩이거나
북한의 실행을 받거나 아니면 좀 바보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떼어주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를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지금 현재 우리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서쪽으로 집니다. 이건 자연법칙입니다. 그런데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해서 동쪽으로 지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어찌하여 제주 4.3 사건을 제주 항전이라고 하고, 여수 반란 사건을 어찌하여 항전이라고, 대구의 남로강의 폭동을 대구 항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도자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문재인은 계속 5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주 4.3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념 자체가 혼미한 상태입니다. 제주 4.3의 본질은요, 남로강들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2002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도 제주 4.3의 문제는 남로강 반란이라고 9사람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라면 4월 3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24개의 경찰관선을 그들이 급습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죽이고 아내와 가족들을 죽입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당시 선거 관리를 하려고 했던 선관위 공무원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 당시에 제주 4.3 폭동을 주도한 김달삼이는 당시 제주도민이 유권자가 8만여 명이었었는데 5만여 표의 표를 가지고 몰래 북한의 해주 지하 선거에 참여합니다. 이 인간이 참여해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당선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 인간이 바로 김달삼인데, 김달삼은 지금 북한의 묘역에 묻혀있고 그 묘비에는 남조선 혁명가라고 해서 그를 칭송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인데, 그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떠드는 역사를 왜곡하는,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지구의 태양을 서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젊은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공부를 해서 4.3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